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처장님, 예.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건보공단에서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왔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는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예. 2심에서는 지금 이제 동성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심에서는 또 동성 결합은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항소심 그 의견을. 그래서 동성 동반자는 부부 공동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거기 이제 소수 의견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당사자들과 이 동성결합 당사자들이 차이가 없다. 근데 왜 차별하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소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동성 간 결합과 이성 간 결합이라는 차이점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그렇죠.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두 집단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회피한 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주 이 사인의 소수 의견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문제가 뭐냐면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입법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도로 교정을 해야지 왜 이거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법 형성을 하느냐 이거죠. 예? 그건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공백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생활 동반자 관계를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생활 동반자법을 해달라는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이고 외국의 예를 보면은 생활 동반자를 인정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 체제고요. 우리 헌법은 지금 동성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건 분명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탄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법적 입법인데 이건 삼권 분립 위반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판사는 국민이 입법권을 주지 않았어요. 사법은 판사들은 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임명된 거죠. 임기가 10년 보장되고 누구도 사법부한테 입법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기네들이 그런 적극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적 입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동성혼의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논의를 좀 더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앞서가는 몇몇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의 얘기만을 듣고 이것이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판례를 이야기로는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 혜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할 것인지 하는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쟁점이고 그 판시 중에 이와 같이 동성 동반자 내지는 동성혼과 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쟁점이 미치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판례가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동성혼 내지는 생활 동반자를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간 이제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 거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은 다른 사건들에서 어떤 다루어야 될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이제 판례 바운더리 영역 범위는 그까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